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에 좋다니까 하고 매일 밤 견과류 한 줌이나 달달한 간식을 드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무겁게 느껴졌던 적 말입니다. 저는 얼마 전 60대 주부 한 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잠들기 전 잠이 잘 온다며 늘 견과류와 말린 과일을 챙겨 드셨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어지럼증과 가슴 두근거림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원인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먹는 시간에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밤에 먹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되어버리는 음식들, 그리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신다면 잠들기 전 무심코 집어든 음식이 평생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막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특히 이 영상은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소중한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이니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겉보기에는 고급스럽고 향긋한 간식으로 알려진 피칸입니다. 많은 분들이 케이크 위에 올려 먹거나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차와 함께 즐기곤 하시죠. 게다가 견과류니까 몸에 좋겠지 하고 안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녁 시간대에 먹을 때 생깁니다. 피칸에는 생각보다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낮에는 우리 몸이 활동을 많이 하니 이 지방을 에너지로 소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면서 소화 속도와 혈액 순환이 느려지게 되죠. 이때 처리되지 못한 지방은 혈액을 더 끈적하게 만들고 결국 작은 혈전을 만들 위험을 높입니다. 저는 광주에 사시는 60대 남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호두 타르트와 피칸 파이를 간식처럼 즐겼습니다. 그게 건강에 좋은 습관이라 믿으셨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화장실로 가던 중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의사들은 혈액 속 지방이 급격히 높아진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아침에 먹으면 에너지가 되고 밤에 먹으면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는 셈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언제 먹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잣입니다. 작고 고소해서 죽이나 샐러드 위에 뿌려 먹고 또 고급스러운 간식으로도 자주 이용되죠. 잣에는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서 심장과 뇌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잣죽은 보약이다 라고까지 말하곤 하죠. 그런데 잣 속 지방의 대부분은 오메가6 지방산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 몸은 오메가6와 오메가3가 균형을 이뤄야만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저녁 늦게 잣을 많이 먹으면 이 균형이 깨져서 혈관에 은밀한 염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은 당장 통증을 주지 않지만 조용히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고혈압, 동맥경화, 심지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대학병원 연구에서도 오메가6 섭취가 지나치고 오메가3가 부족한 사람은 고혈압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잣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먹는 시간과 균형이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 잣을 드시고 싶다면 낮에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고등어나 연어를 먹고 그 후에 잣을 조금 곁들이면 건강에 이롭습니다. 하지만 저녁 7시 이후, 특히 밤에 잣을 먹는 것은 마치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헤이즐넛입니다. 고급 초콜릿이나 디저트에서 자주 볼 수 있고 고소하고 은은한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헤이즐넛에는 심혈관에 이로운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넓혀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들어보면 참 좋은 음식 같죠? 하지만 문제는 언제 먹느냐에 있습니다. 낮에 활동할 때는 혈액이 잘 돌고 몸이 필요로 하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밤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밤에는 우리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고 심장과 혈관도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헤이즐넛을 먹으면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면서 갑작스럽게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흔한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실제로 울산에 사는 60대 여성 환자분도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와 헤이즐넛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먹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화장실로 가다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고 쓰러지셨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의사 진단은 분명했습니다. 밤에 먹은 헤이즐넛이 혈관을 지나치게 확장시켜 잠시 동안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즉, 낮에는 약이 되는 헤이즐넛이 밤에는 은밀하게 혈압을 떨어뜨리는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헤이즐넛을 드시고 싶다면 낮 시간 활동량이 있을 때 드시고 저녁 이후에는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오랫동안 뇌 건강을 위한 슈퍼푸드라고 불려왔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고 인지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실제로 아침에 오트밀이나 샐러드에 호두를 곁들이면 뇌와 심장 모두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녁 시간대에 호두를 먹을 때 생깁니다. 호두 무게의 절반 이상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낮에는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이 지방이 에너지로 잘 활용됩니다. 그러나 밤에는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혈액순환도 둔해집니다. 이때 호두 속 지방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면 위에 부담을 주고 혈중 지방 수치를 높여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심장은 더 끈적해진 혈액을 밀어내려고 평소보다 강하게 일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부정맥, 가슴 두근거림, 수면 장애가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잠이 잘 온다는 이유로 호두를 잠들기 직전에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호두의 좋은 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따뜻한 우유나 오트밀, 샐러드에 곁들여 드시면 기억력 향상은 물론이고 심장에도 부담을 덜 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껍질을 까먹는 재미, 고소하면서도 약간 짭짤한 맛 때문에 TV 보면서 혹은 저녁 식사 후 차와 함께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 간식 같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피스타치오 대부분은 이미 소금에 절여 볶은 상태라는 겁니다. 낮에는 몸이 움직이고 땀이나 소변으로 여분의 소금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저녁에는 다릅니다. 신체가 휴식 모드로 전환되면서 배출 기능이 느려집니다. 이때 짠 피스타치오를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이 늘어나고 몸은 이를 희석하기 위해 수분을 붙잡아 두려 합니다. 결과적으로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심장이 평소보다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밤새 쉬지 못하고 과부하에 걸리게 됩니다. 건강한 분이라면 큰 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한밤중 돌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스타치오를 좋아하신다면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원물 피스타치오를 고르시고 가능하다면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저녁 늦게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심장과 혈관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소금에 볶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두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그래서 아몬드는 건강식이니까 밤에 조금 먹어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금입니다. 시중에 파는 소금에 볶은 아몬드 한 줌만 먹어도 나트륨이 15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적어 보이지만 이미 저녁 식사에서 국이나 찌개를 먹었다면 그 양이 금세 누적됩니다. 밤에 나트륨이 과다하게 들어오면 혈액 속 농도를 맞추기 위해 몸은 물을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 결과 혈액량이 늘어나고 심장이 더 강하게 수축해야 하며 휴식을 취해야 할 밤에 오히려 더 과로를 하게 되죠.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질환, 당뇨를 가진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아몬드를 야식처럼 매일 드시던 어르신들 중 일부는 밤에 자주 깨거나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을 호소하곤 했습니다. 아몬드 자체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원물 아몬드를 고르시고 섭취 시간은 아침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저당 요거트에 넣어 먹거나 오트밀에 곁들이면 심장에도 부담이 없고 하루 에너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많은 분들이 편리하다 해서 자주 찾는 믹스넛, 즉 혼합 견과류입니다. 작은 봉지 안에 호두, 아몬드, 캐슈넛, 거기에 건포도나 말린 바나나까지 들어있으니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고 간편하게 집어 먹을 수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큰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믹스넛은 소금과 설탕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보존제를 넣어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만든 경우도 많죠. 낮에 먹는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저녁 늦게 이 믹스넛을 먹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설탕은 혈당을 빠르게 올린 뒤 곧바로 떨어뜨려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밤새 자주 깨는 원인이 됩니다. 소금은 몸의 수분을 붙잡아 두면서 혈압이 떨어지지 않게 막아 심장이 밤새 과로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보존제까지 더해지면 혈관에 작은 염증을 일으켜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게 되죠.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밤 9시 이후에 믹스넛 같은 가공 견과류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부정맥 위험이 1.5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직접 믹스넛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금과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원물 견과류에 무가당 건포도나 말린 사과 혹은 자연 건조한 바나나 칩을 섞어보세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안전합니다. 지금까지는 견과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탁에서 더 자주 만나는 음식들도 심혈관의 침묵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짠 음식입니다. 김치, 된장찌개, 말린 생선, 라면. 이 음식들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반찬이죠. 어릴 적부터 익숙하기 때문에 늘 먹어왔으니 괜찮다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트륨입니다. 저녁에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분을 붙잡아 두려고 하죠. 그 결과 혈액량이 늘어나고 심장은 밤새 더 강하게 뛰어야 합니다. 원래라면 밤에는 혈압이 떨어지면서 몸이 회복해야 하는데 짠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혈압이 내려가지 못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새벽 시간대 뇌졸중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는 70대 어르신 한 분은 저녁마다 된장찌개와 짭짤한 생선을 즐겨 드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몸의 한쪽이 마비된 채로 일어나셨습니다.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어릴 적부터 먹던 음식이 이렇게 해로울 줄은 몰랐다 하고 말씀하셨죠. 결국 결론은 단순합니다. 저녁에는 나트륨을 줄이고 가볍게 먹는 것이 심장과 뇌를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단 음식입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 과자, 달콤한 요거트. 하루를 달콤하게 마무리하고 싶을 때 많은 분들이 찾는 간식이죠. 특히 단 걸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잘 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단 음식에 들어있는 설탕은 혈액 속으로 매우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곧이어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혈당은 다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몸은 큰 변화를 겪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이 나고 잠들었다가도 한밤중에 자꾸 깨어나게 되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심한 경우 부정맥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 것이 당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낮 시간에는 괜찮습니다. 바나나, 찐 단호박, 고구마 같은 천연 단맛이 나는 음식을 드시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장 건강에도 좋은 섬유질까지 공급됩니다. 하지만 저녁 이후, 특히 잠들기 전에는 아무리 소량이라도 단 음식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튀김류와 가공육입니다. 치킨, 돈가스, 라면 위 튀김 고명, 그리고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들.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저녁에 먹는다면 심혈관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들은 지방 함량이 매우 높고 소화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위와 장의 활동이 느려지는데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고 속쓰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과도한 지방은 간에서 혈중 지방으로 전환돼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심장이 더 힘들게 뛰게 만듭니다. 결국 잠을 자도 깊이 자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고혈압, 동맥 경화, 기억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녁만큼은 튀김과 가공육 대신 가벼운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담백한 생선 구이나 두부 요리 혹은 채소 위주의 식사가 심장과 뇌 그리고 숙면까지 지켜줍니다. 이제는 음식에서 잠시 벗어나 운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시죠?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관절을 망치고 심지어 운동 중 갑자기 쓰러지는 위험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는 60대 남성 한 분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운동 영상을 따라하다가 큰 사고를 겪으셨습니다. 영상을 보고 플랭크를 2분 동안 따라하신 거죠. 처음엔 잘 버티셨지만 끝나자마자 심한 어지럼증이 몰려왔고 급히 일어나다가 그대로 쓰러져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응급 조치를 받아 회복하셨지만 진단명은 기립성 저혈압이었습니다. 자세를 바꾸는 순간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으신 겁니다. 이처럼 젊은 사람들에게는 무리가 없는 운동이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운동은 여전히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열쇠입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과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50세 이후에는 젊을 때처럼 무리한 운동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피해야 할 운동부터 말씀드릴게요. 너무 오래 버티는 플랭크, 무릎과 허리에 큰 부담을 주는 깊은 스쿼트, 거꾸로 하는 요가 자세, 갑자기 몸을 꺾거나 빠르게 숙이는 동작, 이런 운동들은 혈압을 급격하게 변동시키고 심혈관에 큰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균형 감각이 떨어진 시니어 분들에게는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도 큽니다. 그렇다면 권장되는 운동은 무엇일까요? 무릎을 떼고 하는 짧은 플랭크 30초,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기, 의자에 앉아 상체를 숙여 척추 늘리기, 0.51kg 정도의 가벼운 아령을 천천히 들어 올리기. 이런 동작들은 심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과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짧더라도 매일 실천하는 운동이 오래가는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제부터는 50세 이후 꼭 기억해야 할 건강 3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올바른 시간에 식사하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저녁에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다음날 별 탈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다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지방과 당분이 밤새 쌓여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압과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밤 9시 이후의 늦은 식사는 위장도 혈관도 심장도 모두 지쳐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일을 시키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름진 음식이나 견과류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이 활동할 시간이니 소화와 에너지 활용이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저녁은 가볍게 채소나 두부, 흰살 생선 같은 음식으로 마무리하면 소화도 잘 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올바른 방식으로 식사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큰 오해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한 번에 과하게 먹으면 위와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먹는 습관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게 하고 혈당과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밤새 몸이 쉬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음식의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호두는 좋은 지방을 공급하지만 단 음료나 설탕이 많은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변동하면서 호두의 장점이 사라지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세 이후의 식사는 과식하지 않고 밤 늦게 먹지 않고 영양소가 상쇄되지 않는 조합으로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은 원칙 하나가 심장을 지키고 뇌를 보호하며 수명을 연장하는 기초가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적절한 수준의 운동입니다. 50세 이후의 운동은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리해서 오래 버티거나 과격한 동작을 따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짧게라도 매일 내 호흡과 심장 박동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을 떼고 하는 짧은 플랭크 30초, 벽에 기대어 다리를 천천히 올리는 동작, 의자에 앉아 허리를 숙이며 척추를 늘리는 스트레칭, 가벼운 아령을 들고 호흡에 맞춰 천천히 들어 올리기. 이런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근육은 단단해지고 혈액순환은 원활해지고 정신은 맑아집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시간에 먹기. 둘째, 올바른 방식으로 먹기. 셋째, 적절한 수준의 운동하기. 이 세 가지 원칙은 50세 이후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황금 열쇠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부터 조금 더 가볍게, 오늘 식탁에서 소금을 조금 덜어내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 5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 그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단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알림 설정과 함께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는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저녁 습관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곧 건강한 미래로 이어질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